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다 예약을 했는데요. 보험을 예약하면 손해가 크잖아요. 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약을 한 이유를 한 잔 톡 시간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파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험을 미래를 위해서 든 건데, 이게 과연 미래에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냐? 그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미래가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불안해서 그 불안을,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잖아. 근데 그렇지. 그거를 불안해하는 내가 싫은 거야, 힘든 거야. 불안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불안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을 그냥 들어버리면 난 보험 있어 하고 거기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보험을 들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린다는 거. 그러면 병에 걸릴 수 있잖아. 그렇지. 병에 걸릴 수 있지. 그러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보험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러려면 내가 그 약관을 다 살펴봤어야 했잖아. 그렇지. 만약 암이라면은 어떤 암이 되고, 뭐 뇌출혈이면 뇌출혈 어떤 뇌출혈이 되고. 근데 내가 거의 20대 뭐 초반 중반에 보험을 거의 다 들었는데, 그때는 혈기왕성하고 내가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던 거야. 젊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이가 들면 막연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을 들었으니 거기에 있는 약관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프면 무조건 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만능처럼. 나는 보험 있어. 그러니까 든든해. 그 든든함 때문에 그냥 든든함의 비용이네. 그렇지. 근데 나는 이 보험을 아플까봐 미래에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큰 돈이 들까봐 보험을 드는 거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내가 가장 많이 들었고 또 해약한 거 중에 손해가 큰 거는 나는 연금이었어. 연금을 우리나라 상품에서는 뭐 은행에서도 들기도 하지만 보험으로 들면 비과세가 되고 종신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장점들만을 얘기를 해줘, 이 설계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 20대 때는 되게 일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후는 연금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막연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든. 맞아. 따박따박 돈이 월급처럼 나오는. 월급처럼 나오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연금을 내가 깬 거를 보니까 연금만 한 5개는 들었는 것 같아. 연금만. 근데 이게 10만 원씩 든 게 아니라 작게는 50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씩을 4, 5개를 드니까 매달. 그러니까 다른 저축은 거의 못하고 이 보험으로 연금, 저축이라고 믿으면서 했던 거지. 그때는 보험금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 돈이 크니까 생활이 쪼들리잖아. 근데도 그게 좀 행복했어. 맞아. 왜냐면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에는 그냥 따박따박 돈이 나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지금은 쪼그러들어도 지금은 젊으니까 상관이 없고 내가 좀 나이 들어서 놀러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좀 편안하게 써야지. 그랬었단 말이지. 맞아. 근데 왜 해야 그랬지? 근데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고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목돈이 필요한 거야. 맞아. 근데 나의 이 어떤 생활의 그때의 뭐 라이프 스타일, 그때의 재정 상태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목돈을 만들 만한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 돈은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지 뭐. 거기 다 모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보험이 연금이다. 연금, 뭐 변액연금, 유니버설 변액 종신보험, 이름도 되게 길어. 지금은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보니까 변액이 들어가 있거나 종신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은 정말 잘 생각해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변액 연금이든 종신
연금이든 그냥 연금이라는 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연금이라고 하면 따박따박 주는 개념이잖아. 나중에 따박따박 맞아. 주는 개념. 그러니까 되게 좀 푸근하고 그치. 의지할 수 있는 내 노후에. 그랬는데 이 파이어족을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연금 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미래가 멀었지. 노후가 65세, 75세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근데 파이어족을 내가 알고, 아, 나 은퇴를 좀 일찍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나중에 있는 연금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재정 상태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야 됐던 거지. 그렇고 봤더니만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야. 어떤 문제? 연금은 굉장히 나중에 후에 돈을 받잖아.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년 후에 받게 되는데 그때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를 몰랐던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거지. 사업비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떼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수수료와 뭐 이런 것들. 맞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연금으로 내가 불안하니까 뭐 한 달에 한 2, 300 정도를 연금으로 다 들은 거잖아. 뭐 따로지만. 그걸로 노후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어. 안전하게 되진 않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했구나. 아, 그런 생각에 아, 투자를 남의 손에 맡겼구나. 보험도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연금으로 나한테 따박따박 준다고 거기 예시표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잖아? 그거는 약속이 아니구나. 그래, 얘는 맞아. 그냥 가입하게 하기 위한 사실 그대로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치. 사실 없거든?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는, 참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 나는 이제 파이족이 되고자 해서 언니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깨야겠다. 왜냐면 언니가 든 보험 나랑 똑같이 들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깨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나한테 강요는 안 하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깨면은 손해는 얼만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얼마의 이익을 벌 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내가 보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야. 이제 깨기 전에. 그래서 보험을 하나씩 이렇게 봤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한 게 왜 이제서 봤을까? 그때 봤으면 됐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거의 7년을 납부한 상태였거든. 그동안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내가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 원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다고 그냥 믿는 거야. 그렇지. 그냥 믿었던 거야. 맞아.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않고 또 거기 보면은 운용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치.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몰랐어. 맞아.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나도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운용을 해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은 운용해준다고 처음에 말을 하고 가입을 시키지만 내버려 두더라고 그냥. 맞아. 그러면은 가장 뭐 대장주에 넣는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데 결론은 한 달 더 내면 더 낼수록 엄청난 손해를 맞아. 나한테 입히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언니 나도 같이 해약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해약을 했지. 그래서 얼마 손해봤지? 1,000만 원이 넘었어. 가장 내가 조금 억울했던 거는 다른 연금들은 그래도 한 2년? 좀 넘게 3년? 요렇게 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좀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이거는 한 5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돼요. 10년 지나야 원금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신한생명에서 들었던 연금은 7년 정도를 내가 납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50만 원씩 7년 정도를 납부를 하니까 금액이 4천만 원 가까이 됐던 거지. 원금으로만. 근데 해약을 하니까 3천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근 800만 원 정도가 내가 7년을 납부하고 800만 원을 손해를 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800만 원이 전혀 수익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냐? 그게 아니고 수익은 그래도 한 3% 몇 프로 4% 이렇게 일어났어. 근데 이게 수수료였던 거야. 지네들이 떼갔구만. 그치.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입해서 7년까지의 수수료가 사업비가 가장 세더라고.
7년까지? 어, 길기도 하다, 길기도 정말. 하지. 근데 그들은 이거를 어떤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뭐 주식형, 채권형,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채권형에 뭐 좀 안전하게, 채권이 안전한가 과연? 채권형에다가 70%, 주식형에다가 뭐 한 10%, 혼합형에 20% 그냥 해놓고 그대로 두는 거야, 계속. 그런 걸 알게 됐지. 그래, 맞아. 아, 보험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근데 나는 그래도 음,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 기뻤던 건 음. 그거는 좀 먼 과거였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지금으로부터라고 하면 10년 전 정도 되지. 그렇지. 벌써 10년 맞아. 정도 전이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언니하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만약 그때 해약을 안 했으면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기회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맞아. 그런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노후는 뭐 든든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놨을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이라도 아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비싼 수업료를 냈구나. 그치. 응. 그때 파이어족이 되려고 목돈을 도저히 마련할, 이렇게 보험을 넣다가는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파이어족이 되려고 보험을 알아봤고 선택을 해야 됐었어. 보험과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돈 마련. 둘 중에서 둘 다 갈 수가 없더라고. 그렇지. 내가 돈을 막 수억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보험은 나의 통제권에 있지 않고 그리고 보장해준다는 말은 약간 빚 좋은 개살구에 가깝고 그치. 내가 이거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였을 테고 그런 거에 단점이 있고 목돈 마련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당연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하니까 잃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지만 그래서 보험을 그렇게 큰 손해를 봐도 해약을 했고 파이어족이 됐고 투자를 했고 부는 늘었고 훨씬 많이 했지. 훨씬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도 그거를 좀 배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맞아, 공부를 맞아. 해서 내가 해야지 세상에서 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지. 수수료를 받아갈지언정 그럼 고통분담을 만약 한다면 떨어졌을 때는 수수료를 안 받고 토해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좀 현명하고 배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그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내가 보험을 정말 들지 말아야겠구나. 보험을 해약해야겠구나 라고 강렬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잖아. 뭐지? 나 수술했을 때. 수술했었지. 큰 수술은 아니지만 작은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그 수술비로 40만 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청구를 했지. 그랬더니 그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보험업계에서는.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안 주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보험을 들었으면 병에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그 병에 걸렸으면 그냥 딱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까지 했어야 했냐? 아니 너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의사가 초음파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아니요 전 초음파 안 하겠습니다 이래? 내가 의사가 아닌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는 그 병원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그 보험을 든 본인들한테는 고객인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럼 우리 꼬박꼬박 이럴 때를 위해 가지고 보험 돈을 내는 건데.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을 한 게 그 당시는 내가 좀 어렸고 멀쩡하고 뭐 젊었고 그렇지. 어떤 뭐 암에 걸린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수술하면 그냥 괜찮은. 그치.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회사를 상대로 뭐 화라도 낼 수 있지.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인데 얘네들이 돈도 안 준대. 그러면 내가 내 돈 넣고 더군다나 10년, 20년 꼬박꼬박 매달 납부를 해가지고 이제 좀 타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안 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받는 그 스트레스와 배신감? 없던 병도 생길걸?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데 내가 저것들 때문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됐다. 음. 내가 차라리 내가 목돈 넣어놓고 그 돈 불려서 내가 아플 때 내가 돈 꺼내가지고 써야겠다. 정말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냥 해약해버렸지. 그리고 그 보험이 예전 보험에는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이었어. 암을 보장을 해주면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느낌?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면서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암도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 거야. 맞아, 세분화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보험도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안 되고 어떤 암은 10% 나오고 이게 너무 세분화가 되더라고. 맞아. 그리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어떤 병명이 생기면 내가 거기에도 그 병에 걸릴 확률도 있잖아. 그럼. 작지만. 근데 그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돈은 이미 냈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아. 그냥 생각만 좀 깊게 해봐도 아, 내가 그냥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병 중에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데. 내가 언니 처음에 보험을 무슨 말 때문에 들었는 줄 알아? 보험설계사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뭐 나중에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예방 차원으로 보험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언니 지금 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절하려고.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많으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맞긴 하지. 맞아. 그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속이 타서 들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돈을 내가 굴려서 모아놓으면 되잖아. 그만큼의 돈을. 그렇지. 그치? 어차피 내가 20살 때부터 보험 내는 그 돈을 모아놨다면 복리로라도 굴리겠네. 맞아. 그래서 들지 말아야겠다. 해약 잘했다. 큰 돈을 손해를 봤지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이 더 중요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에 대한 보험,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돈 마련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됐는데 목돈 마련,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우린 이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파이어족이 됐고 그리고 돈도 그때는 손해보고 해약을 했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손해본 거 만회하고 더 많이 벌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결정을 그 시점에 잘했다. 맞아. 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해보게 돼.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이 돼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사니까 병도 안 생길 것 같아. 시간이 있고 또 삶이 너무 쫓기듯이 사는 게 아니면 자기 건강을 좀 더 챙기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만족스러우면 사람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 병이 안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저희가 보험을 들고 해약을 하고 큰 손해를 보고 왜냐면 저희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약해도 두 개가 해약하는 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봤으니까 뭐 2,000 중반 손해 봤죠. 2,500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을 해약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대파님과 한잔톡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이거는 저희 케이스였고 우리에게 맞는 그리고 지금 현재 후회하지 않고 좋은 거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왜 유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해약을 하고 싶다면 왜 해약을 하고 싶은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